건강복지 라디오 임지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 동행 살롱을 찾아주신 분은 아주 긴 노랑머리가 인상적인 여성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베리어 프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벽이 없는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무장애라고 합니다. 베리어 프리 콘텐츠라고 하면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신 분은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화면 해설 작가 강내영 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화면 해설 작가 강내영입니다. 너무 멋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노랑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화면 해설 작가 하면은 상당히 좀 생소한 직업인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화면 해설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에 나오는 시각적인 정보와 그리고 소리로 들어서 알 수 없는 청각적인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저는 내레이터 분이 읽을 수 있도록 그 화면 해설 대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데 사실 선뜻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직업이어서 그 작업하셨던 작품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변호인 보셨어요? 네, 그럼요. 1,000만 관객 동원 네. 네. 됐던. 맞죠. 네. 네, 그 엔딩 부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 영화 한 3번 어, 봤거든요. 네. 거기서 네. 보면은 판사가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그 방청석에서 네네네.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변호사들. 사람. 네네. 네네네. 그리고 우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네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름만 듣다가 영화가 음. 끝나게 음.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설명이 시각장애인 네네. 분들도 그 음. 영화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그 변호인의 베리어프리 버전을 그때 제작을 했었었는데 네네네. 제가 쓴 화면 해설 대본을 정진영 배우님이 내레이션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 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석이 방청석을 돌아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대답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신용기, 예. 김유진, 예. 김대희, 예. 정칠성, 네. 정재성, 예. 이재홍, 방청석을 돌아보고 있던 우석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앞을 보고 바로 앉는다. 예. 윤여신,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우석이 허공을 보며 눈을 깜빡인다. 석진구, 숨을 들이켜는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권호혁, 수경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방청석에 앉아 우석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노경익, 법정 창문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와 조길준, 우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다. 김대용, 우석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애써 울음을 삼킨다. 우석의 뒤로 방청석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있다. 우석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울먹인다. 우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자막. 이날 법정에는 부산 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 네.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머. 물론 우리 정진영 배우님이 내레이션을 참 멋지게 잘해 주셨지만은 그 글 내용을 우리 강내용 작가님이 쓰신 내용을 보니까 가슴이 막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고 뜨거운 감동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을 모셨네요, 오늘. 어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제 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은 우리 강내영 작가님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전맹은 아니시고 저시력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전명도 그렇고 저시력도 그렇고 생소한 좀 단어들이긴 해요. 근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시각장애라고 하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시각장애는 맨과 저시력으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경우 전맹이라고 하고 뭐 음. 낮이다 밤이다 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네. 맹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시력은 이제 교정이나 수술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말하는데 병에 따라서 보이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네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개그맨 이동우 씨 아시죠? 네, 너무나 잘 그분 알죠. 이제 네. RP 네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네네. 이제 시력을 잃으셨는데 그런 경우 있고 또 뭐 시야가 좁거나 부분 시야가 있거나 이제 벌레 먹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신경 위축이어서 그러니까 자체 뽀샵된 것처럼 보여서 다 예뻐 보이는 아, 진짜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예뻐 네, 보이겠네요. 예뻐 보이세요. 엄청 감사합니다. 참 웃을 일은 아닌데요. 좀 농담이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 한 명뿐인 저시력 화면 그 해설 작가라고 들었는데 화면 해설이라는 게 눈이 잘 안 보이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어, 어때요? 아무래도 눈을 그러니까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네. 일들이어서 그래서 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보통 이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 자격 조건이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배워보고 싶다고 문을 그때 두드렸을 때 음. 이제 시각장애인도 화면 해설을 어떻게 만들지 좀 알면 좋겠다. 약간 체험식으로 해서 그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네. 됐었습니다. 네. 아직 그 화면 해설에 도전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제 그 어려움이 많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도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 작가님은 언제 그 화면 해설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계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작가가 되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네. 그 전 남편이 저보다 많이 못 보는 저시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네네네. 게 좀 다른 거죠. 제가 보는 거랑 그 사람이 보는 네네네. 거랑. 근데 이제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좀 음. 설명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음. 당시에 제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동생 병간호 하면서 좀 생겼던 건데 근데 이걸 배우면서 좀 살아있다는 그런 존재 이유를 네.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14년 차 작가시라고 들었어요. 그럼 작업하신 작품도 뭐 엄청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변호인도 저기 대본을 써 주셨지만 그 대표적인 작품을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영화로 공식 데뷔를 했는데 그 네네. 천만관객 영화인 7번 방의 선물이 제가 진짜 있고요. 좋아하는 네, 영화예요. 차태현 배우님이 내레이션 그때 하셨었어요. 네네네. 그거랑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 런칭하기 이제 전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음. 작업을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킹덤 어. 이랑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 중에서도 좀 특별히 인제 어렵다고 느꼈던 작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음. 공연 쪽 작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영상은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라면 공연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공연 올라가서 또 계속 수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공연 쪽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용 작품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네, 어려운 대사가 거죠. 없다 대사가 없다 보니까 보니까. 행동 설명들을 예. 해야 되는데 단순히 또 이 행동만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용이 안무가의 어떤 의도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여서 그래서 안무가와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제 근데 공연까지 작업 시간이 많이 제작 시간이 확보가 좀 되질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지식 면에서도 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라는 베리어 프리 콘텐츠 기획을 하셨고 제작 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최근에는 문을 닫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회사를 차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그 회사를 이렇게 닫아야만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를 차린 이유는 네. 이제 제가 진행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네. 안 보이게 되더라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음. 싶어서 회사를 차렸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기존의 그 방송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화면 해설이 어느 정도 제작이 되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전무했었어서 그래서 2018년 말부터 이제 공연 쪽에 뛰어들게 되고 되었는데 그리고 화면 해설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그 청각장애 지인들이 솔직히 시각장애인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자막이나 수어로 공연 보는 걸 원하고 그래가지고 배리어 프리 버전 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영상 쪽도 제작 시간 대비 최저 시급이 안 되는데 공연 쪽은 더 열악하더라고요. 맞아요. 공연 쪽 진짜 어렵죠. 그래서 네. 뭐 작업 시간도 작업 시간인데 변수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때 또 터져가지고 맞아요. 이래저래 버티다가 네, 결국은 이제 올 초에 폐업을 하게 됐었어요. 좀 더 뭐 버티고 좀 더 했으면은 왜냐면 이제 공연 쪽 초창기부터 작업을 했었던 거라 제가 5년 동안 네. 63편의 공연과 공연 네. 영상들을 배리어 프리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편, 못해도 한 편, 두 편은 작업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비장애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제가 정말 열심히 막 강의도 많이 하고 여러 탕 막 뛰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문을 닫기는 했지만 네네. 아마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그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을 하게 되실 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즘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회사만 없어졌지 하는 일은 똑같이 네, 화면에서 대본 쓰고 있고 네. 그 관련 교육들 진행하고 뭐 배리어 프리 관련된 그 특강도 하고 감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요. 네. 그 화면 해설 작가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출판사 다니는 친구인데 그분도 아주 지독한 근시래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안까지 와가지고 더 눈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좀 화면 해설가 좀 해보면 좋겠다. 강내용 작가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화면 해설 작가가 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교육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미디어 접근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 화면 해설 방송 작가 양성 과정을 밟았었어요. 2011년도에 거의 매년 교육이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면은
이제 그 소속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 매해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교육을 진행해서 그 영화제 뭐 참여 한다든지 제작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그런 그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영상 뭐 지금 저도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오늘 또 강의 있기는 한데 네. 영상위원회든 아니면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든 관련 그 지역에 영상 관련 된 그 단체에서도 그 화면 해설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이 정기적인 건 아닌데 정기적인 네. 기간이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뭐 대구 영상 미디어 어, 센터에서도 어. 진행하고 있고 네네. 미디어 센터 내일이라는 진주에 있는 그 아, 영상 진주. 네, 거기서도 진주, 대구 쪽 서울은 없나요, 그러면? 서울은 한국시각장애인 미디어 아, 네, 네.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음.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내용 작가님이 지금까지 그 화면 해설 작가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이 어. 있었다는 건 그냥 개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집 가훈이 네. 꼭 필요한 사람이 아, 꼭 되자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되자. 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느끼게 돼서 그게 개인적인 그런 보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화면 해설을 보신 분들이 네네. 재밌게 잘 봤다고 그런 반응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너무 멋진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7번 방의 선물, 뭐 변호인, 킹덤,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한 부분을 우리 강내영 작가님이 하신 거잖아요. 전 지금 너무 대단해 보이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시력 화면 해설 작가로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든 뭐 그 어떤 장애든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알고 많이 접하면은 장애가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